일본어의 경우 악센트를 모른다면 인토네이션마저 부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어에 악센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에서 일본어 교육학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일본어에 악센트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본어에도 무언가 리듬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전 그게 그냥 제 마음대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저와 같이 악센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어에도 악센트가 존재합니다. 영어와 같이 강세 악센트가 아닌 음의 고저, 즉 음의 높낮이로 악센트를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악센트를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다른 문법이나 어휘, 한자 등을 가르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세한 발음이나 악센트를 교정해주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인 강사인 경우에는 악센트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가 거의 없으며 강사 자신도 정확한 악센트를 잘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인 강사인 경우라도 지방 출신이라면 표준어의 악센트를 잘 구사하지 못하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악센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악센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어에서는 중국어와 영어와 같이 악센트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일본인은 어떻게 일본인과 외국인을 일본어로 구별하는지 아시나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영향이 큰 것이 악센트와 인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악센트를 구사하실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정확한 악센트를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악센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외국인스러운 말투를 구사하게 된다면 일본인들은 여러분들을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본다든지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상품 소개를 외국인 말투가 진하게 묻어나는 사람이 하는 것과 네이티브가 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네이티브의 상품 소개에 더 크게 구매 의욕을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악센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어의 경우 악센트를 모른다면 인토네이션마저 부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각하다의 의미인 일본어 동사 오모우의 악센트를 모른다면 이걸 의문형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 오모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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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악센트를 익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악센트 습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악센트 습득에 있어서의 적극성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악센트를 이해하고 자신이 없는 단어가 나온다면 악센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동영상을 시작으로 악센트 시리즈를 만들 계획이니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한결 나아진 일본어를 구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표준어의 악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제1. 제1음절과 제2음절의 악센트는 같지 않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음절이 가장 높은 음으로 시작된다면 그 다음 음절은 반드시 낮은 음이고 첫 번째 음절이 낮은 음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 음절은 반드시 높은 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이레는 토가 높고 이가 낮죠. 반대로 타바코는 타가 낮고 바가 높습니다. 특징 제2. 악센트는 한 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즉, 한 단어에서 음이 한 번 고에서 저로 내려가면 같은 단어 안에서는 또다시 높은 음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예로 든 단어를 보면 토이레는 토가 높고 이에서 낮아졌으니 레도 당연히 낮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악센트의 기본 규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떤 타입의 악센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어 앞이 가장 높고 그 뒤로는 쭉 낮은 형태. 이것을 앞이 높다고 해서 두고형이라고 합니다. 토이레도 두고형이고요. 다른 예로는 까마귀라는 의미의 카라스가 있습니다.
카라스. 둘째, 단어의 가장 앞은 낮고 두 번째부터 높아져서 단어가 끝나기 전에 한번 내려가는 것을 단어 중간이 높다고 하여 중고형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다마고가 있습니다. 다마고, 다마고. 셋째, 첫 번째는 낮고 두 번째부터 높아져서 쭉 가다가 단어 뒤에 붙는 조사에서 낮아지는 경우를 끝이 높다고 해서 오미형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오토코가가 있습니다. 오토코가. 마지막으로는 오미형과 단어 단독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지만 똑같지만 조사가 붙었을 때 음이 낮아지지 않고 쭉 유지되는 것을 평반형이라고 합니다. 예로는 오토나가가 있습니다. 오토나가, 오토나가. 오미형인지 평반형인지는 그 단어 자체만을 들었을 때는 똑같은데 뒤에 조사가 붙었을 때 낮아지면 오미형, 낮아지지 않고 쭉 그대로면 평방형입니다. 여기까지 악센트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일본어 어휘의 절반이 평방형 악센트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래 다른 악센트였던 단어를 평반형 악센트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 일단 모르면 평반형으로 발음하면 사실 거의 50%의 확률로 정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악센트의 전체적인 틀을 다져보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정확한 악센트를 알고 싶은 것이니까 단어마다 악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 외워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품사, 그리고 어종마다 대략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고 적용하면 손쉽게 기본적인 악센트를 익히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품사, 어종별로 악센트의 숨겨진 규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